안녕하세요. 권은성입니다. 2026년도 시험을 위해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교육과정, 그러니까 권은성 전공체육 교육과정 1월부터 11월 시험 직전까지의 교육과정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자, 1월부터 11월까지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 그리고 역대 기출문제 강의, 그리고 영역별 모의고사 강의,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강의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요 큰 범주의 1월부터 11월까지 교육과정을 가지고 저는 전공 80점 만점에 76과 혹은 77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80점이 만점인데 76과 77점을 잡은 이유는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만점 방지하기 위한 점수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점에서 4점은 매해 80점 만점을 방지하길 목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그럼 제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점수는 대략 76에서 77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점은 저도 신이 아닌지라, 그죠? 출제위원 교수님이 이 문제는 틀려라 이렇게 내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얻어 걸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 80점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이 됐건 아니면 사법 시험이 됐건 과거에 혹은 현재까지 그 손으로 쓰는 흔히 말하는 주관식 시험에서 80점 만점은 제도권 시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점이 나온다는 거는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느끼기에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거, 혹은 만점 방지용으로 만점 받으면 좀 이상하잖아. 솔직히 수능은 만점이 있어도 임용시험에서 만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전 교과가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97년도 교육과정부터, 아니지, 97년도 대략 기출문제부터 2025년도 기출문제까지 전체가 지금까지 단 한 면도 만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 수업은 80점 만점에서 76과 77점을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는 거 상기 바랍니다. 자, 난이도를 잡아볼게요. 2024년도 시험이 있었고 2025년도 시험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응시해야 되는 건 2026년입니다. 제가 80점 중에 76점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2024년과 2025년도 난이도와 같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난이도와 같다는 가정하에 아마도 제 수업은 80점 중에 77점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된다. 이런 의미. 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올해 2025년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격을 하셨냐? 봤더니 합격 커트라인이 전공 80점인데 대략 전국적으로 53점이 합격 커트라인입니다. 이때 53점은 합격자에 한한 컷. 1차 합격한 선생님들이 받은 점수가 53점이 커트라인입니다. 자, 그럼 53점 중에서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냐면 80점 중에 대략 73점 정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취지에 크게 어긋나진 않았지요? 그죠? 80점 중에 76과 77점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었고, 그리고 최고점은 대략 73점 정도로 예상되고 합격자 커트라인은 53점이라고, 이거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의 한한 컷과 최고점입니다. 자, 그럼 대략 최고점과 그리고 전공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커트라인, 합격자의 한한, 최저점, 그리고 최고점이 됩니다. 이 사이의 간극이 20점이 나옵니다. 그죠? 70점에서 53점을 빼면 대략 20점이다. 그러면 똑같은 수업을 듣고, 그죠? 1월부터 11월까지 똑같은 수업을 듣고 똑같은 강사를 보고 똑같은 교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수차가 왜 생기냐 한번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암기. 우리 시험은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 A라는 키워드가 있냐 없냐로 점수가 갈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A라는 키워드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암기는 돼 있어야 된다.
맞겠죠? 그리고 암기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고 문제에서 이 암기하고 이해했던 것을 녹여내기 위한 문제 응용력. 문제를 접근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행학습. 이때 선행학습은 얼마나 기초교육을 잘 받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뭐 초수냐 N수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초중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독해력, 읽기 능력 갖추어져 있는가 혹은 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다 20점 간극 안에 변인으로 포함됩니다. 자, 그럼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똑같은 교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20점의 간극은 생길 수 있다. 이때 20점은 합격자에 한한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당연히 1차에서 고배를 마신 분들은 이 53점에 근접하지 못한 점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합격자에 한한 점수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결국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해야 될 몫입니다. 선행학습은 어쩔 수 없는데 이 정도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하시고 이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는 이론 강의는 암기할 것들을 정해드리고 그리고 암기하기 위한 이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를 알려드립니다. 강의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주된 수업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암기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기 위한 이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그리고 문제에 접근하는 눈을 길러드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략적으로 선생님들 이 20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12월 26일 날이 2025년도 시험의 1차 합격자가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사전에 26일 날 기준으로 여러분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1차 합격했다는 소식들이었겠지요. 그분들의 연락 중에서 하나를 선별하기 위해서 선별해 선생님들한테 보여줄 목적으로 하나 선별했습니다. 미리 사전에 동의는 구했고 카페를 통해서 1대1 채팅으로 온 내용입니다. 24년 12월 26일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키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권은성 전공체육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냐면 체육 선생님 추천이었답니다. 이 체육 선생님이 권은성 전공체육을 듣고 합격하셨다고. 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지 않을까, 롤 모델이셨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 부산에 응시했고 25년도 시험에서 부산에 응시했고 초수생이고 자, 이분이 받은 점수를 한번 보면 전공이 68이다. 전공 점수가 68점이다. 80점 만점 중에서 68점을 받았고 커트라인에서는 총점, 그러니까 이때 총점은 교육학 플러스 전공 합친 점수 컷에서 15.671 높게 나왔다라는 채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얘기지요. 자, 이분이 초수고 부산을 응시했고 자, 부산의 커트라인은 70점입니다. 70점이 컷인데 대략 15점 이상을 높게 받았다. 그럼 한 75점 얼마 XX 점수가 나오겠지요? 그죠? 자, 전공 점수만 보겠습니다. 저는 일반교육학 선생님이 아니니까 전공 점수를 보면 68점이다. 80점 중에 68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초수생이고, 그죠? 교재들이나 혹은 개론서를 많이 봤냐 안 봤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수생이고,
그리고 80점 중에 68점을 받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선생님들 대략 전공 점수 80에서 60점 이상이면 정말 고득점이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80점 중에 60점 받았으면 고득점이다. 고득점보다도 훨씬 높은 점수를 초수 학생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지요. 정리를 하자면. 자, 선생님들은 1년 동안 권은성 전공체육 커리큘럼을 따라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얻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적중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합격자에 한해서도 고득점인 점수를 기준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게끔 해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N수생 선생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초수 선생님이 25년도의 결과치입니다. 자, 초수도 올해 초수였고 그리고 N수 선생님들이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쉬운 점수로 1차 합격하지 못한 고배를 마셨겠지만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문제점이 혹시 암기는 제대로 되어 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더불어 응용력은 떨어지는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부족한 과목. 예를 들어 역학이 부족했는데 역학 공부를 충실하지 않았다. 혹은 생리학이 부족했는데 생리학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 혹은 교육과정을 최대한 맥스치로 암기내지 못했다. 등등 다양한 부족한 하위 과목을 열심히 하지 않았는가.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권은성 전공체육이 지향하는 바는 일단 2024년과 2025년도 시험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80점 중에 76과 77점을 희망하는 수업이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금 연락 주신 선생님처럼 합격자 기준으로 고득점인데 그 고득점보다 더 높은 점수까지 받아주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죠? 이런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2026년도에 다시 응시하실 초수 선생님 그리고 N수 선생님, 특히 N수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라. 스스로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이 변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말하는 킬러 문항은 지금 보시면 80점 중에 76과 77점을 잡았는데 그럼 3점하고 4점 정도는 킬러 문항이다. 이때 이 킬러 문항 때문에 내가 불합격했는가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한번 타진해 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시고 재미없는 과목이라도 소위 말하는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해 주십니다. 여기는 N수생 선생님들을 위한 부탁. 그죠? 자, 앞으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시험이 2026년도 시험인데 이때도 만점자는 없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80점을 받은 선생님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많은 개론서를 보시고 아무리 많은 책들을 찾아보신다고 하셔도 아무리 많은 모의고사 문제를 푼다고 해도 80점 중에 80점을 받는 사람 단 한 명도 나올 수 없다.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또 새로운 사이드 문제 혹은 킬러 문항 정도는 3, 4점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선생님들 항상 유념하고 한 해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초수 선생님이 보내주신 내용은 일단 지우고 강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해서 오시겠답니다. 자, 일단 전체 큰 틀은 1월에서 5월달까지 이론 강의가 진행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이론 강의는 각 하위 학문별로 나갑니다. 하위 학문별로 중점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분산을 시키면 맥락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자, 각각의 이론 강의는 일단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론 강의는
카페에 커리를 일정을 공지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각각의 줌 교재 뭐 10에서 20페이지, 목요일 30에서 40페이지 이렇게 한 달에 일정이 공지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들 이거 확인하시고 수업 전에 미리 예습, 이때 예습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한번 훑어서 보기, 그리고 강의 참가하기, 그리고 끝나면 복습하기, 이런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강의는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 위주로, 중요성 높은 것 위주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도록, 더불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선별해 드립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선별해 드리면 선생님들이 강의가 끝나면 중요한 키워드를 좀 암기해 주시고 한번 이해한 것을 상기해 보시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문제화시켜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십니다. 확인하고 풀어서 오는 데까지가 복습입니다. 요것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된다. 각각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역학, 생리학 뭐 등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선생님들 초수 선생님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그죠? 운동을 예를 들어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100m 혹은 50m를 단시간 내에 주파하는 건 힘듭니다. 그죠? 발차기도 시작해야 되고 손을 킥판에서 떼는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욕심을 가지고 한 번에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욕심 버리십니다. 당연히 시작은 어렵다. 그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인내해 주시고 1월부터 5월까지는 예습, 그리고 강의, 그리고 복습 이렇게 충실하게 좀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다. 자, 교재는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작년에 새로 출간된 책들도 포함되어 있고 2025년도 대비 시험에서 다루었던, 대비를 위한 시험에서 다뤘던 영역별 모의고사 그리고 모의고사에 있는 해설지에 있던 내용들이 다 첨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책이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발행됩니다. 강의 일정에 맞추어서 발행된다는 얘기는 결국 스포츠 교육학 하면 스포츠 교육학 시기에 맞추어서, 역학하면 역학 시기에 맞춰서 한 번에 나올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교육학, 운동생리학, 그리고 역학, 측정 통계 평가, 그리고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제국사 원리, 그리고 기출문제집이 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은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들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들에게 대학 개론서를 소개할 때 그 개론서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바랍니다. 자, 6, 7월 강의는 2025 대비 시험 과정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공 기출문제, 이때 전공 기출문제라는 얘기는 초등 그리고 중등 기출문제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초등, 중등 기출문제와 지도사 문제를 합쳐진 기출문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좀 분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이것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얘네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심은 이거다. 그리고 사이드, 그리고 참고해야 될 것들이 스포츠 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구나. 얘는 교재로 진행할 예정이고 얘는 특수 프린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요거를 분리해서 강의한다. 자, 8월에서 9월까지는 영역별 모의고사인데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영역별 모의고사가 왜 중요하냐면 2025년도 5년에 발행되는 새로운 개론서가 있겠지요. 그죠? 지금까지 발행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개론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요것들을 책으로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요것을
8, 9월 영역별 문제풀이에 많이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 9월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사이드 혹은 선생님들이 배우지 않았던 이론들을 문제화시킬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점검과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지 점수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월하고 11월의 강의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비교적 타당한 문제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커리는 1월부터 5월, 그리고 6월부터 7월은 기출,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문제풀이구나 라는 것이 전체 커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학 개론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대학 개론서. 자, 줌교재는 권은성 전공체육에서 활용되는 강사 교재는 줌입니다. 줌교재는 이때 대학에서 강의하는 개론서. 다양한 개론서들이 집합된 형태고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합격한 선생님들이 주로 요약된 줌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대학 개론서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줌 교재만으로도 고득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보시는 걸 강조드리고, 줌 교재는 다양한 대학 개론서를 근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문제가 출제될 때, 예를 들어 26년도 문제를 출제한다. 이랬을 때 문제 출제의 근간이 되는 대학 개론서는 최소한 2권은 있어야 된다. 이게 출제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개론서, B라는 개론서에 둘 다 동일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출제해야 되는 것이 출제 원칙이다. 그럼 선생님들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2가지의 개론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고 혹은 암기나 이해하는 것들이 밑받침된 선생님들은 대학 개론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대학 개론서는, 지금부터 소개할 대학 개론서는 선택입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줌 교재이고, 줌 교재가 완벽하게 이해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되었으면 대학 개론서를 선택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대학 개론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교육학입니다. 스포츠 교육학에서 필요한 대학 개론서는 가장 중요한 체육 수업 모형, 그리고 교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체육 교수 이론도 있고 체육 교수론도 있고 다양한 개론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언제 다 봅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중심이 되었던 개론서는 이것과 이것은 필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거의 줌에 녹여져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기타 특정 개론서가 있을 때 저자가 있습니다. 그죠?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분 중에서 어떤 분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어떤 분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는 어떤 분이 쓴 책을 봐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스포츠 교육학에서 필요한 원전들이 있다. 그럼 보고 싶은 책이라면 선생님들 선택해서 보셔라. 추천드리는 책은 일단 체육 수업 모형, 그리고 체육 교수 스타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체육 교수론, 박명기 선생님 책입니다. 얘도 줌처럼 요약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줌이 좀 부족하다라고 혹시나 느껴지시는 분들은 요 책 혹은 체육 수업 모형, 그리고 체육 교수 스타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간 예정인 책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월, 9월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그리고 생리학, 운동 생리학에 대한 교재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출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파워 운동 생리학, 그리고 휴먼 퍼포먼스 운동 생리학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책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을 가지고 엄선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리학 책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림이나 그래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십니다. 너무 내용들이 깊기 때문에 우리 임용시험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도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거다. 파워 뉴 운동 생리학. 가만 보시면 파워 운동 생리학의 편저도 최대역.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파워 뉴 운동 생리학의 지은이는 최대역입니다. 동일한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참고로 제가 최대역 교수님 제자인데 이 책을 요약한 것이 이거다. 그런데 이 책과 목차가 같은 것이 줌이다. 줌의 운동생리학 교재입니다. 자, 최대역 교수님 이 책을 쓰실 때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많이 도와드리면서 선생님들이 좀 줄글로 된 생리학 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고심도 했고, 그래서 줌과 동일한 목차로 요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줌 교재만으로도 조금 너무 요약시킨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되겠다 하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줌과 목차가 같고 중요한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왜 그럼 권은성 너 지은이 안 들어갔냐? 학원 강사라서 민폐가 될까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좋은 책일 것이다. 줌이랑 같이 병행하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휴먼 퍼포먼스는 매우 훌륭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생리학을 파워운동 생리학이나 아니면 휴먼 퍼포먼스 두 것만 보셔도 거의 생리학의 박사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시험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로 하신다면 두 권 추천하고 가장 좋은 임용시험에 가장 그래도 필요한 것만 엄선한 책은 무엇이냐 물어볼 때는 파워뉴 운동생리학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생리학 책들이 많은데 이 생리학도 역시나 영역별 문제풀이와 그리고 모의고사에 반영한다 라는 점. 자, 그리고 역학.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역학입니다. 역학도 대표적인 출제 근간이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응용생체 역학, 운동역학 뭐 등등이 있습니다. 아주 많지요. 많은데 이 중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참고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역학은 저랑 같이 하는 팀 티칭 조은호 선생님이 계시는데 2024년도 합격자와 그리고 2025년도 1차 합격자에 안에서 조은호 선생님 강의를 잘 따라갔더니 역학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의가 조금 지겨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그거 조금 이겨내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면 다 잘 풀어 오실 거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점보다는 중심으로 그리고 강의를 중심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책들도 매우 훌륭한 책이니까 선생님들이 스스로 필요하시면 선택해서 보신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책이다라는 것은 논할 수 없습니다. 역학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체육 측정 평가 통계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과목이 있는데 생리학, 역학, 그리고 측정 평가 통계 과목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생리학은 제가 운동 처방 1급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박사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따라와 주셔도 되고 임용시험 생리학 문제 만점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역학. 역학은 조은호 선생님 강의 잘 따라가시면 별 문제가 없으실 거고, 세 번째로 어려워하는 과목이 체육 측정 평가 이 과목인데 필독서는 사실은 이기봉 선생님의 체육 측정 평가가 필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 그리고 올해는 체육 측정 평가라는 체육 측정 평가 학회에서 만든 책이 이슈로 핫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권 중에서 한 권만 보고 싶습니다. 혹은 참고하고 싶습니다. 할 때 사실은 이것이 가장 기본.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핫하니까 이 책까지 보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 두 개를 같이 보면 더 좋고,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책,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줌에 요약돼 있다. 그래서 요게 기본이고, 그리고 요것까지 가져가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듯. 자, 측정평가 통계책도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또 나올 예정이기도 해서 어떤 책을 반드시 봐라 이런 것은 아니라는 점. 자, 그리고 심리학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석은 기본.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줌에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기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이고, 스포츠 심리학 원론이 또 올해 핫했습니다. 2025년도 시험엔 핫했다. 핫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책이 핫해질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을 대비해서 이 책만 계속 보다가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어떤 책을 중심으로 나올 수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좀 참고하시기에 좋은 책은 이 책이고, 이 책은 필요하신 분들 취사적으로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개론서에 있는 책들이 다 줌에 요약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자, 그리고 운동학습과 제어 김선진 교수님 거는 당연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타 심리학 책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학, 스포츠 사회학 책입니다. 스포츠 사회학 책도 어떤 것이 기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도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여기 저자 어떤 분이 출제하러 들어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책들 이외에 다른 책에서 저자인 분이 출제하러 들어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땐 그래도 임번장 선생님의 스포츠 사회학 개론이 가장 기본이다. 이 책이 가장 기본이고 이분의 제자분들이 다 집필 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쓴 스포츠 사회학 개론이 기본 참고 서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육사와 철학 윤리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은 여기. 자, 지금 보시면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지금 한한길 교수님 편저고, 그리고 경상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 여기 문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책 뒤에 나와 있는 후반부 문제풀이가 좀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얇기도 하고 글씨도 크게 두껍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보기에 편하실 거다. 그런데 체육사 철학을 만점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체육사 신론까지 사례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체육사도 많다. 윤리 책은 스포츠 윤리학 김정효 선생님 것이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학이 너무 어렵다. 저는 줄글로 된 걸로 좀 보고 싶습니다. 하면 이 책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대학 개론서를 언급한 이유는 요약된 형태가 나에게 좀 어렵다. 그러니까 줌 교재가 요약된 형태니까 요약된 것을 줄글로 풀어진 형태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참고하실 용도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험에 만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만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기입니다. 선생님들이 수능 시험 보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6년, 중학교 3학년 과정, 고등학교 3년,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년 과정에 걸쳐서 수능 점수가 결정되잖아요.
그죠? 장기전입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은 1년입니다. 1년. 자, 만점이 없는 시험이고 1년 과정이다. 어떻게 보면 대학, 중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벼락치기 공부가 필요하죠. 그죠? 걔는 뭐 2주짜리 벼락시험 공부였다면 수능 공부 과정에 비교해서는 임용시험은 1년 단기에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고 만점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고 수능은 만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임용시험은 만점이 없고 그리고 1년 단기 과정이라는 것. 자,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만점이 없고 1년 단기 과정이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개론서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 이 전체를 다 보더라도 만점을 받을 수 없다. 만점은 불가능하다. 이유는 만점 방지용이란 킬러 문항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치중해야 될 책과 자료는 줌이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권은성 전공체육의 취지와 방향성, 그리고 강의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기타 참고 서적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렸습니다. 내년 이맘때 선생님들로부터 1차 고득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